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30년간 공직자로 지역 발전을 이끌고 국회의원으로 민생 경제에 헌신하다가 이제는 지역 단체장으로서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 만들기에 매진하는 분입니다. 광양시는 전남 유일 3년 연속 인구 증가 도시라는 놀라운 성과로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심을 다한 리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지방자치TV 시청자분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시정 활동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숨가쁘게 뛰어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 속에 수많은 일들이 묻혀 있고 시민들과 함께 웃고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시정을 펼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유무형의 성과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역량을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시정 방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네, 너무 상당히 길었습니다. 긴 인사 말씀.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인사 말씀 다음에 광양시 지금 3년 하시는 그걸 소회를 이렇게 물었는데 이미 이렇게 다 한꺼번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여기 광양에서 여기 올라오시는 데는 차로 한 4시간? 예,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4시간이고 KTX도 이용하면은 KTX는 한 2시간 남짓 걸리고요. 그러면 이제 KTX 타러 가는 시간까지 하면은 그것도 한 3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지요. 서울은 자주 오십니까? 자주는 못 옵니다. 이처럼 무슨 인터뷰가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회에는 예산철과 또 예산철이 아닐 때도 국회의원들 뵈러 가끔 올라옵니다. 워낙 이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불철주야 굉장히 활동하신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의 핵심이 이제 서울 올라오시는 게 그 예산에서 뛰시는군요. 그게 이제 뭐 서울에 올라오는 경우라는 것은 거의가 이런 특별한 행사 아니면 거의가 예산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양시 지역을 비워둘 시간도 없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워낙 일들이 많고 또 해야 할 업무도 많고 만나야 할 분들도 많고.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시장 지금 하시는데 어디서 비교하라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디가 더 바쁘십니까? 어떤 일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처음 만날 때 반드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쁜 걸로 보면 이 시장이라는 직책이 훨씬 더 바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배? 한 10배 정도 바쁘다고 봐야죠. 굉장히 일이 아무래도 큰 조직을 이끌다 보시면은 여러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갈 곳도 많으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됐고 이제 지금
시장님도 여기 이 동백인 거죠? 동백. 예. 우리 시화가 동백이어서 광양시의 시화 꽃이 동백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상징적으로 그냥 꽂고 다닙니다. 아,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화사한 봄이 돼서 축제가 이래저래 이곳저곳에서 많이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광양 하면 또 매화 축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도 역시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대개 이제 매화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 기간 동안 약 100여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아, 매화 축제에 100만 명이 오는 거예요? 올해는 약간 좀 못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매화꽃이 피는 시절에 꽃샘추위가 다가와가지고 꽃이 만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꽃이 많이 피어야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조금 못 미쳤습니다만 꽃이 안 피는 것에 비한다면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매화 축제는 무려 100만 명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경을 하셨군요. 지금 저희들이 이 소품으로 준비한 이 굿즈 캐릭터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매돌이라고 지어놨습니다. 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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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뜻입니까? 이게 보면 우리 청매실. 이 색깔이 청매실이고, 그 청매실을 귀엽게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이 매돌입니다. 그러면 청매에 매를 따서 거기에 도리를 붙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축제장에 가면은 대형 매돌이 인형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하게 큰 인형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와서 사진 찍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죠. 저도 하나 어떻게 구입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하시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매화 축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를 넘어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심지어 크루즈에서 내려서 외국 사람들도 방문을 하고 또 단순히 하루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매화 축제를 체류형 축제, 그러니까 뭐 하룻밤 더 이제 쉬어가면서 하는 축제, 그렇게도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가 12년 만에 그 한국 관광 백선이라는 게 있는데 12년 만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매력적인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축제라는 게 이제 우선에 재미있고 흥겹고 또 많은 분들이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축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우리 매화 축제를 산무 축제다. 산무. 산무. 세 가지가 없는 거. 첫째는 이제 바가지 요금이 없는 거. 그다음에 일회용품 없는 거. 일회용품을 안 쓰는. 그다음에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차가 없는. 차가 없는 축제. 각종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이처럼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해 나가는 거. 이것이 매화 축제가 갖는 하나의 매력이기도 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또 무료 축제에서 유료 축제로 이 작년부터 변경을 시켰습니다. 유료 축제라 하면은 어디 입장할 때 입장료를 내야 됩니까? 입장료를 5,000원 받습니다. 입장할 때 그 5,000원 받으면서 바로 매화 상품권을 5,000원을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받으면서 5,000원 현금 받고 그다음에 상품권 5,000원짜리를 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이제 지역 화폐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기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그 효과를 넣으시고 하시죠. 축제장에서도 쓰고 축제장 인근의 관광지에서도 쓸 수 있고 유료화를 시행하고 난 후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었고 관심도도 떨어졌었는데 이제 지역 화폐를 지급받고 나서 그것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네. 축제라는 게 아까 같이 가치 실현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지역 주민에게 소득이 네. 돌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도 네. 매화 축제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2박 3일 체류형 상품권을 팝니다. 어떻게 2박 3일 동안 보냅니까? 예. 자기들이 등산용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텐트를 치고. 텐트를 치고? 예, 텐트를 치고 2박 3일간 지내면서 네. 축제장에 와서 축제장의 모든 콘텐츠를 그분들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밤에는 가서 거기 자고. 이런 이 상품을 만들었는데 네, 네. 그게 뭐 출시되자마자 예, 바로 그냥 매진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좀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조금 확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 화폐를 가지고 네. 인근 관광지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보다 보면은 너무 매력 좋은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내가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기 때문에 네. 체류형 관광지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축제가 사람만 관광객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아이디어를 짜내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디어가 많으십니다. 축제 이야기 나왔는데 관광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재밌는 건데 이 동치미 마을. 네네. 광양에서 동치미 마을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동치미가 예전에 신건지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표준어가 동치미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치미 마을을 광양시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동치미 하면은 속풀이가 떠오를 겁니다. 네. 예. 시원하게. 예. 그 특유의 향기와 시원함이 참 답답함을 쫙 풀어주는 게 이제 동치미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골에서는 신건지라고 그럽니다. 네. 그 신건지가 이제 이 옛날 고구마하고도 궁합이 잘 맞고, 네. 그 유명한, 맞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광양 숯불고기, 숯불구이하고도 찰떡궁합입니다. 광양 숯불고기. 예.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 동치미가 시민들에게 중요한 먹거리였습니다. 광양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동치미뿐만이 아니고 또 발효식품이 광양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기정떡, 그 기정떡을 비롯해서 김치도 이제 그 뭐 발효식품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동치미를 주제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발효식품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발효식품 단지를 만들어서 그 발효식품 단지하고 그다음에 농촌 관광을 이제 결합시키는 거죠. 발효식품 단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야영장도 만들고, 야영장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발효 연구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텃밭도 만들고, 장독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발효식품 체험하고, 그다음에 발효식품으로 또 구매도 하고, 발효식품 만들어서 저장도 하고, 그리고 발효식품에 관한 강의도 듣고, 뭐 이런 것들이 체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 10,000평 정도. 엄청 크네요. 10,000평 이상이 됩니다. 우선에 이제 그, 백운산 자락에 가면 그 하천섬이 있습니다. 그 하천섬이 약 1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100개 정도의 소규모 농장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독대 만들고, 그다음에 이 또 체험 시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울 등지의 그 도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와서 몇 박 며칠이고 쉬어갈 수 있도록 농촌 음식 맛보고 우리 전통 음식 맛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발효식품을 또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식품을 또 사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이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K푸드라는 이름으로 동남아 등지로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을 때문에
동치미 마을이 만들어지면 굉장한 농촌 관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뭐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올해 이제 또 작년에 기본구상 용역,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까지 마치면은 아마 곧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광양시에 발효식품촌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2028년. 예. 네. 그 목표 년도가 2028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러는데요. 네.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엄청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생기면 꼭 가서 저도 신건지 좀 드시면 오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코너가 있습니다. 출연자분들의 보통 이제 인생 세 컷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세 컷 어떤 사진을 픽을 하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하나씩 봐가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진은 저게 전남도 일하시는 분들의 사진이고 꽤 오래된 사진 같습니다. 네. 저게... 전남도 하면 조그만 게 잘 안 보이는데 양천 지구 출장소? 이게 맞습니까? 어디 출장소인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전라남도 여천 지구 출장소. 여천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저게 이제 저 사진이 1983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공직에 입문을 했었는데 저기 나온 사람들은 제 이제 고시 동기들입니다. 이분들은 고시 동기분들. 그때 1년간 수습을 받으면서 여천 출장소에 이 견학을 갔다가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이제 동기들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함께 저곳을 방문했는데 저 사진을 왜 그러면 픽하셨습니까? 제가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들, 지금은 다 은퇴를 했습니다만 한때 여러 가지 부처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저분들인데 저로서는 공직생활 첫 입문 동지들이다. 그래서 이름도 지소연 동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소연. 우리 이제 동기회 이름이 왜 지소연입니까? 26회인데 그 동기의 이름을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내가 지소연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지극히 소박한 연못. 그렇군요. 아주 좋습니다. 지극히 소박한 연못. 82년도에 그 행정고시 합격을 하시고 83년도부터 그냥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신 거군요. 83년 때 수습을 받았죠. 1년. 그 수습을 받고. 지금도 동기들이 이 서울 일정 곳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점심을 먹고 돈독하시네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20년, 30년, 뭐 40년 이런 식으로 기념식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서 우리 시장님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제가 그 야유해 가지고 보면 저 사진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우측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있습니다.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동기분들의 사진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예쁩니다. 저 사진은 제 아이들입니다. 우측에 있는 아들이 그때 이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졸업식 날인데 그 좌측에 있는 애는 그런 것 같습니다. 딸이고요. 이게 어떻게 또 닮았어요. 아주 예쁜 근데 저 사진이 왜 이렇게 인생 컷으로 또 이렇게 고르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 미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 생활을 하느라고 그리고 제 아내는 또 이제 교편을 잡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돌보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외할머니가 이제 메꿔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졸업식 때 이제 저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거 사진 누가 찍어준 겁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찍었죠. 그래서
저 애들을 보면 이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돌봐주지 못하고 또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주지 못하고 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 사진 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감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옛날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옛날처럼 아이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렇습니다. 다짐을 하게 만드는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근데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어요. 네,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성의 사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족 사진 아닙니까? 예, 저것이 이제 가족 사진인데요. 예. 그 아까 초등학교 때 사진 찍은 두 자매가 같이 찍은 사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저 애들이 이제 제 아들하고 딸이죠. 아까 초등학교 그 졸업 사진. 이제는 뭐 다 성장해서 결혼을 했고 사는데 저 때가 이제 저희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 20대 국회의원 때 국회의원 뭐 생활한다고 바빠가지고 가족끼리 시간을 이제 못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로 한번 가족끼리 갔으면 좋겠다. 여기가 제주도군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그 여행을 기획해가지고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가장 그 가족다움을 느끼게 단란한 만드는 가족의 모습,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느끼게 만드는 사진입니다. 아까 두 번째 사진은 반성의 사진이고, 이거는 참회 이제 해서 참회의 사진이 되겠네요. 참여한 결과. 이 성공 사진이고 보통 인생 세컷 사진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게 가족 사진을 이렇게 픽업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역시 이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이제 묻어나는데. 제가 유독 많은 거는. 왜 그러신 거죠?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지 못했던 기억들이 너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보면 좀 미안한 감이 드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제 어쩌다 우리 집에 오면 저 아이들 다 독립해갖고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오면 제가 잘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참 말씀만으로도 아주 가족 사랑이 이렇게 묻어나십니다. 사진 잘 봤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우리 시장님 경력을 한번 이제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공직자 30년, 또 국회의원, 근데 다양한 또 지자체 단체장 역할이 그 프로필이 다양한데, 그죠? 한번 보시면은 이제 행정시에 합격하시고 전남 도청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도의회 서기관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장흥군, 광양시, 여수시 이 부시장을 또 이렇게 부시장 부군수를 또 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한번 돌아보시면 이제 제가 쭉 제 인생을 볼 때 저는 그냥 공직에 헌신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이제 성인이 돼서 20대 중반에 공직을 시작해가지고 30년간 공직에 몸을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공직이지 않습니까? 공직.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라는 것도 이제 공무원이지만 또 이것도 공직으로서 정치적인 공무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30년간의 공직 생활과 4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준비 기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비 기간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워낙 이제 시장이라는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했겠죠. 근데 이제 30년간의 이 공직 생활은 공직의 기본을 갖춰준 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으로서 일을 처리하고 결재하고 지시하고 뭐 그러한 기본적인 업무를 익혔던 게 이제 공직생활 30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직 4년간은 정치적인 감각을
키워준 곳이 국회의원 4년간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그건 입법부지만 또 예산하고 굉장히 관련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집권당도 아니고, 또 제1야당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물론 이제, 당을 갖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권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닌데 정말 운 좋게 제가 예결위원을 2번이나 했었어요. 예결위 2번 하셨어요. 예결위 활동을.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 예결위 할 때는 제가 또 예산 소위까지 또 거기가 예산 소위가 이른바 소위 쪽지 예산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경험이 있어서 나중에 시장 되셔가지고 시로가의 예산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큰 네트워크가 될 수 있었겠네요. 예, 아무래도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접 예산이 편성되고 성립돼서 의결되는 그 과정을 직접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쯤은 어떤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다. 누가 지금 이걸 다루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뻔히 내려다 보시는군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뭐 20대 국회였지만 그때 같이 그 의정생활을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아주 중진 의원님들이 다 돼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친했던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부탁도 드리고 하는 그런 네트워킹이 아무래도 좀 돼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단체장으로서의 큰 힘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커리어를 쭉 보고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시장님의 키워드는. 무소속. 무소속이란 키워드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뭐 당을 그 소속이었다가 또 무소속 됐다가 이제 또 소속 당에 들어가시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2022년도에 민선 그 8대였습니까? 그때? 8대 그 민선 선거 때. 그때도 사실 무소속으로 지금 당선되신 거잖아요. 이 전라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거는 거의 뭐 엄청난 돌풍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제 뭐 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었고, 당에 이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뛰었는데, 제 충정을 시민들께서 이제 평가를 해 주시다 보니까 정말 운 좋게 당선이 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운 좋게 그거는 진짜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거는 실력 아니면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실력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정성스럽게 시민들 그 설득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뛰었고 또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그분들의 가려운 것, 아픈 것 어루만져 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실력이 그겁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어디 공천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그동안 갈고 닦아오신 그 네트워크 지역 주민들하고 네트워크가 단단한 실력이 돼서 앞으로 뭐 한탄대로 오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뭐 당까지 이제 또 가지고 오셔서 이제 뭐 복당을 했죠. 천하무적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년인 거죠, 선거가? 또 내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방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이게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게 결국은 좀 이렇게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 국비라는 이름의 보조를 받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그게 기반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이제 분명하잖아요. 아직 지방자치가 온전하지 못한 이제 이유기도 한데 그런 상황에서 최다 국비를 또 이렇게 따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 잘한다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평가라는 게 보니까 상대적이더라고요. 저를 지지한 사람들은 조금 일을 잘못해도 그 사람 일 잘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도 안 돼, 일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뭐 최다 국도비, 네. 최대 뭐 이런 거 많으세요. 네, 최대 이제 국도비 이게 이제 따온 건데 요 근래 들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세도 물론이고 지방세도 물론이고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재정이 많이 어렵죠. 취약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거다. 네. 해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아주 뭐 노력을 많이 했죠. 네. 예,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6,029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초로 6천억 시대를 이제 열었는데 저는 이제 뭐 돈을 많이 가져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돈을 잘 활용해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성과를 많이 내고 이 성과가 우리 시민들의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성과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돈 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광양 그 산업 관련해서 여쭤보면 광양하면 저는 그냥 광양하면 제철 이게 따라 나오거든요. 광양제철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그래서 철강의 이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철강의 도시였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이 철강이 광양 국가 산단에 이제 지정이 됐나 봐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 비철강의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이 광양 국가 산단 개발 이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가 보죠. 그거를 해내셨다고. 그거를 해내셨을 때 감동에 그냥 감개무량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 들었어요. 맞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지역 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은 역시 광양 제철소입니다. 철강 산업이죠. 이 철강 산업만 가지고 계속 간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철강을 기조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주어야 지속 가능 도시가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하고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동호안이라고 있습니다. 동호안에 산업단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호안이라는 게 지역 이름인 거. 그러니까 광양 제철소를 만들면서 매립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립지는 철강 산업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강 산업이 그 이야기군요. 아니더라도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이라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자 하고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규제죠. 그 규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이제 국무총리까지 방문을 하고 나서 그 규제를 철폐를 했습니다. 그 규제를 푸는 데가 법령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법을 바꾸려고 했는데 대통령령을 바꿔도 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을 바꿨습니다. 대통령령을 바꿔서 이제 지금은 자유스럽게 2차 전지 소재 산업도 거기가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에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거기에 4조 4천억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굉장한 규모네요.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좀 안 된 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한전 찾아가서 이제 한전 사장 뵙고 사정을 설명을 하고 해서 전력 공급을 완화시키는 원활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공단에 가면 공업용수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업용수도 이제 제가 국회에 막 들락거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 함께 뭐 노력한 결과 또 원활하게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투자 유치가 꼭 필요할 때 이러한 행정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그 틀을 이렇게 막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들어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광양의 제철에 이어서 제2의 광양
발전, 미래의 각양을 만드시는 이제 토대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잘 하시니까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고. 저기 시장님, 우리 시장님에게 시민들이 궁금한 게 많은가 봅니다. 시민들한테 시장님한테 여쭙는 질문을 저희들이 인터뷰를 좀 받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보면서 그 질문에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손님도 줄고 물가는 계속 올라서 가게 운영이 정말 버겁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시에서는 이런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저 시민들의 질문을 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점포임대라는 이 딱지가 뭐 군데군데 붙어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도 참 계속 어려웠었는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돼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2월 그때 뭐 한 20일경에 제가 비상 대책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부터 대책을 마련하자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이 소비 촉진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소비 촉진 협의체. 소비 촉진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직접 제가 그 협의체 그 회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공회의소, 포스코, 우리 이제 산단의 기업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입주 기업 협의회 뭐 회장님들,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 이런 분들을 쭉 이렇게 이제 모시고 소비 촉진 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을 시키자. 그래서 무조건 좀 쓰자.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구입하고 뭐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좀 써주자. 그렇게 이제 해서 각 경제 주체별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역 화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양사랑 상품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양사랑 상품권. 그 지역 화폐를 당초 500억에서 800억으로 300억을 추가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시민들 우리 시중에 돌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에서는 또 그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라. 왜냐하면 조기에 집행해야 이 돈이 돌거든요. 돌면서 이 승수 효과 때문에 지역 경제가 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 가족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전부 저희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가족들이 포스코에서 주는 뭐 상품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들을 조기에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독려를 하시고 독려를 하고 제가 실적을 좀 계속 좀 미안하면 받겠다 했고 이제 각 경제 주체별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받고 또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 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도움을 좀 받도록 하자 해서 이제 그러한 조치를 했고 지금도 이제 뭐 그러한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당장 좋아지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뭐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우리 계층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계속돼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궁금한 게 있다고 하니까 다른 시민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내초등학교 2학년 4반 김가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건 재밌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시장님은 아주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진짜 어떻게 시장이 바쁜 건지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잘 알아봅니다. 하루 일과. 네. 지금 우리 저 귀여운 초등학생 2학년인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활동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통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대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간단하게 이제 세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 계획 보고 어떻게 오늘 무슨 일과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름대로 스케줄 계획을 세워서 밥 먹고 이제 출근합니다. 그 밥 먹고 출근하시기 전에 이렇게 일을 또 다 어느 정도 하고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왜냐하면 그날 있을 일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곧바로 가는 것보다는 이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5시에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한 거는 몇 시부터 시작을 하십니까, 보통? 그 세면만 하면 바로 하죠. 세면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계획서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뭐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고 우리 귀여운 학생이 물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았을 때 제가 조금 명상을 좀 합니다. 명상을 많이 해요. 그러시군요. 이제 명상을 한다고 하고 있으면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게 업무예요. 업무가 계속 떠올라요. 그럼 그런 명상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시간에 제가 어떤 그 업무에 관한 논리도 그 시간에 이렇게 이제 떠오르고 또 의식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아까 이제 일과를 물었는데 일단 출근하면 그때부터 뭐 제 시간이라는 것도 없고 저는 그냥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회의하고 뭐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이런 일 하느라고 퇴근 시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시장님한테 좀 다시 찾아가서 더 구체적인 거 물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찾아가겠습니다. 설명해 주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지방자치TV는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많이 모십니다. 근데 항상 모실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 지역 소멸이라는 키워드거든요. 많이 이제 노력을 하셔서 그런 건지 보통 지방 인구가 이제 감소된다고 하는데 광양시는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몇 년이죠?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고 해서 유명 해외 언론에서도 소개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비결이. 시장 취임하고 나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지역 소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면서 제목을 소제목이죠. 나아라 길러주마. 그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칼럼을 쓸 정도로 인구 소멸 문제, 그다음에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생애 주기별 복지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애 주기 그러면 유아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태아기부터 태아기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노년기까지. 그래서 이제 임신, 출산, 육아, 그다음에 교육, 일자리, 중년, 노년 이르기까지 복지 시책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유수의 언론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양은 일단 일자리가 많다. 그다음에 복지 정책이 우수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구가 3년간 늘었다. 이 말하자면 언론사 분석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인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숫자도 한 13%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결혼 숫자도 한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하나의 선행 지표 아니겠습니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순인구 감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증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태어난 사람의 숫자보다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갭이 굉장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서울 등지의 어떤 수도권으로 막 젊은이들이 다 몰려가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인구는 감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자리, 복지시책 이런 것들을 아주 치열하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키워드는 일자리 그리고 복지인 것 같은데 제가 광양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 민원을 어떻게 검색할 수 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어느 키워드가 가장 검색이 많이 돼 있는지를 이렇게 다이아그램으로 어디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가장 큰 게 가운데가 일자리라는 키워드였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들어와서 검색을 하는 게 역시 일자리 이 부분이구나라는 걸 하나 느꼈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그 복지 플랫폼. 근데 아주 그 부모 아이 감동 프로젝트.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청년들, 청년 희망 드림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중장년층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5060 리스타트 프로젝트. 감동, 드림, 리스타트 이런 걸 해서 생애 주기 복지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는 건데 생애 주기별로 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우리 대표님 질문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저렇게 높은 퀄리티의 질문을 하실까 하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저희 홈페이지까지 들어와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주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하시고. 답변 잘 하시는데 답변하기 좀 어렵다고 그러시네요. 그게 안간힘을 썼지 않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뭐 일 잘한다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 거와 함께 곧 있으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새 정부에 바라는 제언까지 같이 좀 엮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민들이 행복 지수를 가장 높게 느끼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제 비전이자 꿈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전제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인구가 늘었고 또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호남 1위, 전국 20위권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과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래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고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저는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문제 있었던 거 개혁적인 어떤 틀에서 바뀔 것이라고 보고 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들어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원활하게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시군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철강산업이 너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지역 내지는 선제 대응 지역으로 반드시 좀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의 위기가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를 위해서 이게
어필을 하고 하시네요. 마지막. 알겠습니다. 예. 절실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없는 조직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감동 추진단이라는 조직이라서 이 감동을 키워드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시민들한테 많은 감동을 낳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진솔하고 좋으신 말씀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광양시장 정인화입니다. 오늘 지방자치 TV에서 시민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오로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던 그 경험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시민 여러분을 위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시정, 정책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어가는 정윤화 광양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철강의 도시를 넘어 2차 전지와 수소 산업의 거점으로 스쳐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글로벌 도시 광양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는 정윤화 시장님의 도전을 지방자치TV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